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 장세를 연출하며 2,400선이 무너지자 이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2,0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대량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산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만 유독 급락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가 올해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난 2일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영향보다도 상승 부담에 대한 매물출의 압력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는 현재 국내 증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코스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초반에 비해 중반 이후부터는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이 잦아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로 주말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날 워낙 크게 빠졌던지라 상승 탄력,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는 나와주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은 만큼 오늘 코스피 지수 2,400선을 넘으며 장을 마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마감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시장 흐름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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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하며 전날 40포인트 급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무너졌던 2,400선 회복할지 그 여부를 함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9포인트 오른 2,389.74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장을 이끌었고, 다우지수는 사상 첫 2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퍼져있던 IT주 거품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탄력받으며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 거래일이 좀 크게 빠졌던 업종 위주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기계업종과 운수 창고업종, 증권업종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에서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출발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 나와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세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전 거래일 대비 1.71포인트 오른 644.8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양장지수 모두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세로 장을 열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상승불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된 모습인데요. 오늘 양장에서 온도차 다시 한번 나와주는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에서 또 주가에 들썩임 보이는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이 실적과 주가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텍은 전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심텍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994억 원, 또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보증권연구원은 심텍의 주식을 사야 할 시기라며 심텍의 실적은 상저하고의 전형적인 계절성을 나타내는데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주가도 하반기 및 차년도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데 현재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시점으로 실적과 주가 면에서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심택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11% 상승하면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LG화학의 주가는 34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대신증권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2019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 대신증권연구원은 안정적인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전지 부문의 매출 성장 및 이익 기여도 상승에 따라서 연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LG화학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1% 오름세 시현하면서 34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제주항공입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한 제주항공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에 매출액 2,280억 원, 영업이익은 16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7%, 영업이익은 무려 2,434.6% 급증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은 실적인데요. 증권가는 단거리 노선의 장점인 제주항공이 최근 두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는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내 관광객들이 중국 대신 일본,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서 단거리 노선이 강점인 제주항공이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04% 상승하면서 37,5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미래컴퍼니인데요. 미래컴퍼니가 식약처의 수술 로봇 허가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3일 레보아이 수술 로봇 시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본 복강경 수술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팔을 몸속에 삽입해서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는 시스템이라며 수술용 로봇 국산화 성공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출혈량 감소 등으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26%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79,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이 전기차의 숨은 수혜주라는 분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한온시스템에 대해 친환경차의 수요가 급증하면 자동차 대형 부품사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2,2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6월 중순 이후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주가 급등하는 와중에 대표적인 전기차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중국 부진으로 최근 1개월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중국 판매만 회복된다면 전기차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260만 대에서 2025년에는 2160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한온시스템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00원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모트렉스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을 맞은 모트렉스가 공모가를 소폭 밑도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모트렉스는 이날 38,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39,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공급 업체로 향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분야에도 진출해서 스마트 자율주행차 솔루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모트렉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1.45%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3,6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의 주가 출렁임이 있었는지 특징주로 6종목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0.4%대 2,400선을 고지에 두고 좀처럼 오름폭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46%가량 상승한 2,397.8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 거래일에 코스피 대비 조금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또다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23% 하락한 641.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목들, 업종들 흐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 강한 업종들은 전 거래일에 좀 크게 빠졌던 업종 위주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운수창고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6%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한국공항 종목이 무려 10%대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하고요. 2분기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6%대로 역시 주가 상승률 강하게 나와주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오늘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2.98%대 강세고요. 제주항공은 우선주가 1.99%대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한 업종, 화학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대로 올라와주고 있고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6%가량 주가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효성 종목과 덕성 우선주가 3%대로 상승불 켜고 있고 이수화학과 대한화섬도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업 같은 경우 전 거래일의 업종들이 크게 빠지는 와중에도 조금 선방했던 업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강한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 남선알미 우선주부터 보도록 하죠. 15%가량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동부제철 우선주도 9%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7%가량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철강 금속업종 내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가 1.36%가량 오르면서 역시 업종지수 단단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전 거래일에 선방했던 통신업이 오늘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통 3사 모두 빠지면서 SK텔레콤, KT, LG U+ 모두 1%대로 주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보험업과 의료 정밀업에서도 1%대 낙폭 나와주고 있고요. 그 밖에 비금속 광물업종, 서비스업종, 의약품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 반, 상승하는 업종 반 정도로 한번 집계해 볼 수 있겠네요. 하락폭 높은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1.51%가량 업종지수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이 9%가량 급락하고 있고 한프 종목도 7%가량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전 거래일에 이어 디지털 업종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게임주들이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DNC미디어 10%가량 급락하고 있고 W게임즈 같은 경우 7%대 하락세입니다. DOC와의 시너지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호평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이시티와 썬데이토즈 그리고 파티게임즈가 빠지는 등 오늘도 좀 게임주들 부진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유통업종과 제약업종, 종이 목재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시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44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1,978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8억 원, 기관은 411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181계약 담아주고 있고 기관은 2,457계약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트윈글로벌입니다. 트윈글로벌은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6% 감소한 36억 6,200만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억 7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KCC 종목입니다. KCC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8% 증가한 9,70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5.9% 상승한 700억 3,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 정상 JLS 종목입니다. 정상 JLS는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1% 증가한 3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난 214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76% 감소한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원익 IPS 종목입니다. 원익 IPS는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53.39%는 46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0% 상승한 2,05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199% 증가한 3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트윈글로벌 종목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에 230원까지 상승하면서 6%대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1,160원대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KCC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35% 빠지고 있습니다. KCC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가 감소했다고 공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하락하면서 43만 1,00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정상 JL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JLS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420원대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원익 IP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락 중인 원익 IPS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0.64% 빠지면서 39,90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DI 종목입니다. DI는 포모사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와 20억 9,4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1.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DSK 종목입니다. DSK는 중국의 BOE와 66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1.1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PCL입니다. PCL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8,272만 원 규모의 분주기 및 형광 스캐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산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1,586억 원으로 25.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0억 원으로 50.2% 늘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DI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DI 종목인데요. 0.7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원 상승하면서 4,45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DSK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가져가고 있는 DSK 종목입니다. 3.9% 상승하면서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CL 종목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PCL 종목입니다. 현재 5,8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화성산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3% 증가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장중하 때 2.67% 오름세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0.67% 오름세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15,1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좀 일제히 좋은 모습으로 장을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1.8%대 강세 흐름 보이며 25만 5천 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위안은 4.18% 상승한 74,800원 마감 예상됩니다. 기아차도 1.62%가량 오름폭을 시현하면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역시 1%대 강세 흐름 가져가며 15만 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 오른 8,58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S-오일은 4.89% 오른 11만 8천 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S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가량 오르면서 87,2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 KPS는 오늘도 상승분을 켰는데요. 0.84% 오른 48,1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동국실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 상승한 2,295원에서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이 1.65% 상승한 18,450원에 한창재즈가 2.71% 오른 1,135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LG전자의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4.82%가량 마감까지 오름폭 유지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3,300원 오른 71,7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이 2.13% 오른 62,300원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글로비스가 5%가량 오르면서 16만 1,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살펴볼 종목 메디포스트가 오늘 5%대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76,200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CC건설이 5.77% 오른 11,00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YG원이 3.4% 상승한 12,1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HNT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7%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730원 오른 1,5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옴니텔 종목 역시 7%대 상승분 가져가는데요. 5,59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그젝스 종목입니다. 2.86% 상승한 1,26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 데코애니 종목이 5.73% 오른 1,2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유비케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가량 상승폭 가져가면서 3,610원에서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GRT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2%대 오름폭 가져가는데요. 4,03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슈프리마 종목 9%대 급등 장세 연출하면서 26,2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4일)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죠. 주말에 대한 경계감에 코스피 지수 올라도 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지수 흐름 어떤지 또 그에 따른 업종별 흐름과 수급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나눠볼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죠. 순항하던 코스피의 2,400선이 전 거래일에 무너졌죠. 7월 이후 코스피의 일일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주요 아시아 국가의 증시와 또 비교해 보면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 두드러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결국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우리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또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대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마음이 급했던 매물들이 일단 시장에서 소화된 만큼 냉정하게 향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기의 낙폭과 비교해보면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불안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증시의 부진은 대내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틈을 타 저가 매수냐 또는 차익 실현이냐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전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36% 오른 2395.4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다가 0.23% 밀린 641.58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1,633억 원 매도세 시현했고 기관은 매수폭 조금 더 커졌습니다. 2,136억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334억 원, 기관은 397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983계약 담아줬고 기관은 2,531계약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흐름이 달리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400선 다시 회복하면서 장을 마칠 수 있을까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혔었는데 결국 2,400선 회복은 실패하면서 오늘 2,395선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 2%대 낙폭에 이어 오늘은 0.23% 추가로 더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또 어떤 변동성 있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전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운세 창구업이 가장 큰 폭의 상승부를 보였습니다. 2.38%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였고 그 밖에 화학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과 건설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은 전 거래일을 선방했던 통신업이 오늘 1%대 낙폭 보였고요. 의료정밀업종, 보험업종, 서비스업종 순으로 역시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 좋았던 업종 위주로 한번 살펴보죠. 섬유 의료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가량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데코애니 종목이 오늘 5%가량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 코엘 패션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또한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4%가량 올랐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도 2%가량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홈쇼핑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CJ 홈쇼핑이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도 흐름 좋았고요. 소프트웨어 업종, 인터넷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하루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오름세 보였던 종목은 성문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10만 1,000원 기록했고요. 성문전자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690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다음은 노르페인트 우선주입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22.81% 오르면서 14,0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CI테크입니다. CI테크는 13.44% 상승하면서 7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은 녹십자홀딩스 우선주였습니다. 6거래 연속 밀렸는데요. 24.78% 밀리면서 13,050원 기록했고 ANP가 5.24% 빠진 1,265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4.87% 하락한 5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565원으로 문 닫았고 코나아이 역시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12.81% 상승한 13,65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ESA입니다. 12.23% 오른 4,6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하락률 높았던 종목은 리캠이었습니다. 리캠 14.58% 빠지면서 2,315원으로 마감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트렉스가 12.11% 하락하면서 33,4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데이터솔루션입니다. 데이터솔루션은 10.21% 하락하면서 5,1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